법사위의 여당 의원들이 지난 5월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하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아서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서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전현희 의원이 나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권한 범위 내입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한 번도 없었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뭔가 헌정사상 최초면은 세계 신기록처럼 좋은 게 아닙니다. 뭔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되게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최초의 장면이 나온다는 건 뭔가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대법원장이 나와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을 해명하라는 것이고, 심지어 그 사건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고 나서 2심에 계속 중이에요. 그러면 그 답변 여하가 다음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 그 2심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러서 물어볼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민주당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개별 문답을 해서 공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굉장히 닥달은 일문일답을 안 했습니다. 원래 사실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고 이게 정당한 행위면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떠들었어요.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까? 대법원장님 답을 주십시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월 22일 이재명 사건 무죄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리더니 이틀 만에 표결시켰어요. 4월 23일 날 대법관들과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묻습니다. 혼자 떠드는 걸 보고 즐기는 그 개딸들을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딸들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그렇게 망신을 주니까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지는 순간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불편했고 굉장히 수준이 낮았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불법이다. 대법원장 불러놓고 그렇게 하는 건 불법이에요. 왜 121조가 있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국정감사법에 보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짓을 해놓고 지금 뭐 할 수 있다, 부를 수 있다,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법사위의 업무 범위 자체에도요,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법사위가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개별 재판이 잘 됐는지, 개별 수사가 잘 됐는지, 건건이 와가지고 왜 재판 이따위로 했어. 그거 하는 데가 법사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부터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개딸들이 호응해 주는 거라고 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국회법, 헌법보다 개딸들이 더 위에 있는 거고요. 내가 여기서 법이나 헌법을 생각해서 약간 뒤로 물러서면 수박된다.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듣겠습니다. 진짜 대법원장 불러다 놓고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거 들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은 진즉에 무너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가당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 진짜 개별 재판에 대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게 무슨 대선 개입이다 이런 얘기가 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단 한 명의 민주당 의원도 여기에 답을 못해요. 정말 대선 개입을 하고 싶었으면 파기 자판을 했겠죠. 왜 돌려보냅니까? 민주당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 계속 심증만 갖고 그 증거는 되지 못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전가의 보도처럼 반복하는 게 뭐냐면 대법관들이 어떻게 그 일주일 열흘 만에 그 7만 쪽에 이르는 그 기록을 다 받느냐 하는 건데 그것도 설명이 좀 돼요. 왜냐하면 4월 22일에 인계문서를 넘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계문서 비고란에 손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상고 이유서 추가로 올린다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대법원이 말한 대로 3월 말경부터 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봤다는 거 충분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대법관들이 연구 판사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재판 연구관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요약 정리한 보고서를 통해서 사건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러고 나서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걸 다 읽어야 될 의무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알면서도 이 사람들도 다 변호사들이잖아요. 알면서도 대중을 좀 속이는 거죠. 그게. 민주당의 저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37명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식사를 또 아기자기하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통해 현장 감사일 날, 현장 감사에서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감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대법관 정원을 할 수 있냐 없냐.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이렇게 막 밖으로는 때려놓고 몇 명까지 더 정원할 수 있냐. 26명 가능하냐. 이제 실제로 현장 감사의 목적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법원 행정처에서 1조 6천억 든다니까 에이 그래 안 들어도 되겠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뭐 굳이 70 몇 평까지 사람들 그걸 만들어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 15일 날 법사위원들 그 대법원 갔을 때 그 법원 쪽에서 적극적으로 인솔하고 뭐 이렇게 시설을 보여주고 막 그랬다는데 가셨잖아요. 네, 인솔이라고 하면 맞지 않고요. 현장 검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범위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데든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법원 행정처 입장에서는 그나마 재판 때 열리는 상대적으로 공개되는 법정으로 먼저 데리고 간 거고요. 현장 실측을 하려고 갔으면은 사실 줄자를 들고 가서 실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뻔히 보이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한번 쑥 둘러보고 왔고. 저는 이게 보기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게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보안 시설입니다. 저는 사실 대법원 서버실이 거기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거 마구잡이로 그냥 알려줘도 되는 겁니까? 요즘 가뜩이나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이 어떤 서버 보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법대에 올라간 장면도 사실은 되게 소름 끼쳤던 게 정말 민주당의 계획대로 대법관을 마구잡이로 증원을 한다 그러면 거기 가 있는 법사위원 중에 몇몇은 정말 대법관 되는 거 아닌가?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이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장면이었고 대법원 증언과 관련해서 법정의 현황 그리고 대법관의 집무실을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었고 저희가 대법정을 둘러보겠다라고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원 행정처장의 제안에 따라서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 사실로 우리 동료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안내받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현장 검증을 무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가장 공개된 장소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간 것이고 저는 딱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대법관 증언하는 숫자만큼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 줄이십시오. 국민 다 세금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못 늘릴 거예요. 1, 2심은 사건이 늘고 대법원은 사건이 주는데 1, 2심 판사를 늘려야지 왜 대법관을 늘립니까? 저는 이건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 빼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진짜 대법관 증언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으면 왜 윤석열 정부 때는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윤석열이 임명하는 걸 감수하고라도 대법관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했으면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서부지법 난입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와 동일한 사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선출된 권력이다 우리는. 우리 선출된 권력 밑에 너희 사법부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사건이 될 거라고 봐요. 계엄을 하지 않아도 헌법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 헌정 질서라고 하는 거는 선출된 권력이 다수라고 해가지고 모든 제도나 모든 어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수파의 권리를 지켜주고 시스템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게 법원이고 그중에서도 대법원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자기들이 내려다 볼 수 있고 협의도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시설을 마음대로 침입해서 우리 마음대로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수당이고 우리가 대선도 이겼고 우리 지금 지지율도 좀 깎였다고 해도 잘 나오는데 우리 지지자들이 말하는 대로 법원도 해야지. 그게 국민의 뜻이야.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자. 우리 사법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너 왜 국민의 뜻을 어겨? 근데 국민이 개딸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네. 그 법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재판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게 또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오고 네. 그럼 거기서 자기들이 과거에 내렸던 판결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요? 재상고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대법관 증언도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한다고 봐요. 재상고돼서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대법관들에 더해서 10명 더 임명해 놓는다 칩시다. 그게 뭐 분들. 더불어민주당과 매우 가까운 예. 그런 분들로 해놔요. 전원 합의체 판결은 그 이후에 재상고심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로 바꿀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 노림수가 없다면 저는 지금의 이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자, 대법관 증언이 그렇게 필요한 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증언하는 대법관들도 장기간에 걸쳐서 균형에 맞게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모든 법안들은 전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증언을 마치는 걸로 해놨어요. 이 속셈은 나오고 나서도 대법원에서 그 어떤 사건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결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마무리해놓겠다. 그 속셈이에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26명의 대법관을 증언하는 민주당 안에 따르면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재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고요.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헌법 정신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자기한테는. 대통령은 그렇죠.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국민에게 필요하고 대법관을 증언하는 게 필요하다면 점진적이어야 되고 이거를 이번에 다 임명하겠다고 하는 거는 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왠지 많아요. 현실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